자, 학교에서 아직 진도 뭐 제대로 나간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춤법이 확실히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맞춤법 진도를 좀 나가 보려고 합니다. 교과서 7-2단원이고요. 313쪽부터 보면 됩니다. 네, 한번 볼까요? 알아두기. 길잡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현이가 한번 읽어볼까? 한글 맞춤법은 우리나라 소리를 한글 문자로 적을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는 기본으로 우리나라 사용하는 구성원들이 원하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만든 사회적 약속이다. 네, 조금만 더 크게 목소리. 표준어 규정은 공용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단어와 발음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다. 네. 그러니까 맞춤법, 한글 맞춤법은 규범이죠, 규범. 하나의 어떤 그 기준들을 적어놓은 하나의 규범이고 그 규범집 안에 한글 맞춤법 규정들이 여러 가지 규정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뭐 밑에는 그냥 안 읽어봐도 될 것 같고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방금 이제 규범이고 규정이라고 했잖아. 규범집 안에 규정들이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어문 규정 이걸 이제 전부 다 포괄한 거야. 맞춤법도 있고요, 띄어쓰기도 있고요, 발음도 있고 이걸 다 통틀어서 어문 규정이라고 해요. 어문 규정 알겠죠? 그래서 흔히 선생님들이 이제 어문 규정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맞춤법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오늘 좀 배우는 거예요. 사실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실려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쌤 생각이긴 한데 학습지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지를 줘서 그 내용대로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십시오.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만약에 출제한다고 하면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어렵진 않을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학습지 주고 학습지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나간다 그러면 더 어렵게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염두를 해두시고 학습의 비중, 시간 투자하는 그 비중 있죠? 비율 이런 것들 좀 조정해서 공부하면 돼요. 자 일단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좀 보고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도 추가로 선생님이 갖고 있는 자료들로 해서 설명하면서 좀 진도를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자, 맞춤법은 총 6장 57항 그리고 부록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총칙 제1항이 밑에 있네요. 이 동욱이가 한번 읽어볼까? 총칙 제1항. 네, 총칙이 뭐죠? 네, 총칙이 그냥 총론에 해당하는 규칙이죠. 전체를 이제 그거까지는 뭐 안 써도 돼요. 전체, 이 어문 규정 전체를 포괄하는 한글 맞춤법 어문 규정 전체를 포괄하라는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 조항 표준어가 한글 맞춤법의 표기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즉 표준어를 맞춤법 규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오케이 거기까지. 이거 좀 써볼게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대. 어법에 맞도록 한다. 자, 여기까지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원칙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소리대로 적대. 끊고 어법에 맞도록 한다. 두 가지
맞춤법의 표기 원리, 방식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세국어 배웠죠? 사전에 미리 이제 시험을 봤잖아.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용어 중에 뭐가 있었냐면 표음주의 표기법과 표의주의 표기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자, 소리대로 적는 건 뭘까? 이건 표음주의 표기법을 말합니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건 표의주의 표기법을 말하는 거예요. 네. 표음주의 표기, 표의주의 표기. 표음주의 표기가 뭐였습니까? 표음주의 표기 뭐였죠? 저게 뭐예요? 뭐죠? 표음주의 표기가? 발음 나는 대로 표기를 한다라는 게 표음주의 표기였죠? 그 사이에 다 잊어버렸구나. 표의주의 표기는 뭐였죠? 의미를 밝혀서 표기를 한다. 즉, 여기서 의미를 밝힌다는 건 단어의 원래 형태를 밝혀서 표기를 한다. 그게 표의주의 표기법이었어요. 우리 중세국어는 어떤 표기법이었죠? 표음주의 표기법이었죠. 소리 나는 대로, 발음 나는 대로 썼단 말이야. 그죠? 근데 현대국어는 어때? 두 개를 다 써. 표음주의도 있고 표의주의도 있는 거야. 알겠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렇구나. 자, 그리고 어떤 단어는 한 단어 안에 여기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 여기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단어가 4음절 정도가 돼. 그러면은 앞에는 뭐 표음주의인데 뒤에는 표의주의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알겠죠? 오케이. 자, 계속 이어서 읽어볼게요. 표준어를 적는 방식으로는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기본 원칙에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네,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기본 원칙이 있고 여기에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대요. 네, 오케이. 계속.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의 발음 형태대로 적는다는 뜻이다. 네, 발음 형태, 발음 나는 대로. 네. 한글은 표음 문자이며 음소 문자이다. 따라서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에 따라 표준어를 소리대로 표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네, 오케이.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에 따라서 한글 자체가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소리대로 표기하는 게 뭐다? 기본 원칙이 된대요. 여기다가 밑줄을 쳐볼게요. 표준어를 소리대로 표기하는 것이 기본 원칙. 여기 밑줄 쳐주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밑에 얘들을 보면 나무. 이건 표음주의예요, 표의주의예요? 둘 중에 뭐지? 표음이죠. 하늘, 표음이죠. 으뜸, 표음. 살짝, 가꾸다, 여자, 양심. 이건 뭐죠?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 소리 나는 대로. 그죠? 표음주의 표기법.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 네, 계속 읽어볼게요, 밑에도. 웅이가. 위에 얘들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나무 하늘처럼 소리대로 적는 것, 으뜸 살짝 가꾸다처럼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날 때 된소리대로 적는 것, 여자, 양심처럼 두음 법칙에 따라 소리가 변한 대로 적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는 기본 원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오케이. 자, 끊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요 맞춤법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들이 보이죠. 뭐냐면 된소리 대기 현상, 된소리대로 뭐 적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 된소리 대기 현상. 그다음에 두음 법칙 현상.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음음 변동에서 배웠던 것들이야. 여러분, 이 맞춤법을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서 음음 변동 배웠던 거 있죠? 그거랑 연계해서 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많게 내기도 하고, 물론 이제 학교마다 또는 같은 학교라도 뭐 작년 시험, 올해 시험마다 다르긴 하지만 연계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배운 내용을 다시 그거 갖고 와서 공부해야 돼. 아니, 이미 시험을 받고 예전에 끝난 내용인데 왜 봅니까? 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음음 변동과 이 맞춤법의 원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음운 변동의 일부 내용들을 섞어서 낼 수 있어. 물론 그 음운 변동이 중심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중심이 되는 건 아니지만 연계시켜서 선지들을 일부 구성하거나 그렇게 섞어서 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대소리대기가 뭔지 알아야 되고요. 두음 법칙이 뭔지 알아야 돼. 자, 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고 했죠. 우리 대소리대기는 뭐였어요? 네 가지 유형이 있었어. 네 가지 유형. 이거 이제 나중에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거 보고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음변도 다시 일부 내용을 설명해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직 모르잖아. 그래서 지금은 일단 설명하진 않고 가볍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긴 할게요. 자, 대소리대기 네 가지 규칙이 있었죠. 근데 그 네 가지 규칙, 유형, 그 유형에서 벗어나는 것들,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뭐냐면 뚜렷한 까다없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들은 그 된소리대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야. 우리 여러분 된소리대기 현상의 그 유형들에 해당하는 단어를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해서 적어서 안 적었어. 예를 들면 여러분 책상이 있어. 이건 일단 된소리대기 규칙 4가지, 유형 4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앞에가 기억 받침으로 끝나고 뒤에는 예사소리 시옷이 왔어. 그럼 이거는 된소리대기 유형 중에 하나에 해당해서 된소리대기 발음이 나타나. 책상이 이렇게 되죠. 근데 얘 지금 발음을 표기에 반영해서 안 했어. 안 했죠. 된소리대기 유형 4개에 해당하면 발음을 표기에 반영 안 해요. 그죠? 왜냐면 무조건 일어나는 거야. 그 현상이. 된소리대기는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서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그냥 적습니다. 표기에 반영하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규칙을 알고 있으면 다 된소리 발음이 난다는 걸 이해하고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적질 않아.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 으뜸, 쌍디귿, 살짝, 쌍지읒, 그 다음에 가꾸다, 쌍기역 얘네들은 뭐죠? 그 유형에 해당 안 해. 그러니까 뭐야? 규칙에서 벗어나 있는 애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규칙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발음을 표기에 반영해서 적어줘야 되는 것들이야. 이해했습니까? 이해 안 가는 사람? 다 이해했어요? 오케이. 얘는 그냥 모르겠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냥 근데 이렇게 발음이 돼. 그러니까 그럼 이유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발음되니까 표기에 반영해서 적어주자 이렇게 된 거죠. 자, 두음 법칙은 뭐였죠? 두음 법칙. 두음 법칙은 뭐였습니까? 기억나는 사람 말해볼까? 두음 법칙. 비어자. 네네. 양심. 네네. 예시들이 좀 기억이 나는구나. 단어의 첫 음절 초성에 리을 또는 니은이 오는데 제약이 가해지는 현상을 두음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리을로 시작한 말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거나 탈락한 형태로 적혀지고 니은으로 시작하는 말은 탈락한 형태로 적혀지고 이런 것들이 두음 법칙이었어요. 그죠? 여자는 뭐죠? 원래 니은 요거잖아. 근데 얘가 두음 법칙 적용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이제 두음 법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두음 법칙에 따라 소리가 변화대로 적는 것은 역시 소리대로 적는다는 걸 기본 원칙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두음 법칙 뭐야? 적용된 거는 그냥 그대로.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런데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숲은 그 발음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봐야지. 울창한 숲만 숲이 아니다. 위와 같이 소리대로 적는다면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편리할지 모르나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뜻을 얼른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독서의 분율이 크게 저하된다. 오케이. 여러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편리하다. 이건 뭐죠? 소리대로 적기의 장점.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뜻을 얼른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독서의 능률도 크게 떨어진다. 이건 소리대로 적기의 단점. 장점과 단점. 예? 자, 소리대로 적으면 어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맞춤법 있잖아, 맞춤법. 맞춤법을 굳이 안 지켜도 돼. 그러니까 쓸 때 어때? 편하게 쓸 수 있어. 근데, 자, 그걸 소리대로 썼을 때 읽는 사람 입장에서
그 글을 읽을 때 어떨까? 의미 파악이 잘 안 돼. 그죠? 의미 파악이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글을 읽을 때, 독서를 할 때, 독서를 통한, 독해를 통한 의미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독서의 능력이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죠. 저하가 되는 거야. 그죠? 이게 이제 단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숫도를 보면 숫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숫도. 자. 원래 이거지. 숫만은 뭐야? 숫만은 그럼. 이거죠. 수피는요? 이거죠. 원래 이렇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각각.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된 거죠?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피읍이 어떻게 되죠? 음절이 끝을 이렇게 기억납니까? 그런 것도 이제 적용하는 거야. 비읍으로 바뀌죠. 비읍이 되면은 뒤에는 디귿은 된수의 대기 현상에 의해서 쌍디귿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숫도 이렇게 되고요. 숫마는 피읍이 역시 음절이 끝을 이렇게 적용하기 위해서 비읍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미음에 의해서 비음화가 일어나서 그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비음화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요, 수피는요, 여는 법칙에 의해서 피읍이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럴 때부터 한번 읽어보자, 또. 이럴 때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조건을 적용한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각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말이다. 자,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여기다 밑줄 쳐주고, 이거 보죠? 어법에 맞도록, 어법대로, 그냥 이렇게 하죠. 어법대로 적기의 장점이죠. 어법대로 적기의 장점.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지? 어법대로 적기의 장점. 그럼 어법대로 적기의 단점은 뭘까요? 단점. 읽기 어렵다고? 아니, 읽기 쉽다니까. 뜻을 쉽게 파악한다는 게 빨리 읽고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한다는 얘기야. 읽는 건 쉽죠. 쓰는 게 어렵죠. 쓰는 게 맞춤법을 다 밝혀서 써야 되잖아. 야, 이거 맞춤법 뭐냐? 헷갈리잖아, 맞춤법이. 그러니까 그걸 쓰는 사람 입장에서 그 글대로, 어법대로 적었을 때 쓰는 게 어려운 거죠. 의미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독서의 능률 같은 거 어떻게 돼? 향상이 돼. 의미 파악도 향상되고 더 쉬워지고 독서의 능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의미 파악이 쉬워지니까. 그죠? 우리가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원래 단어 형태가 원형대로 쓰여야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잖아. 그죠? 단순히 읽는다고 해서 의미가 들어오는 게 아니죠. 글을 읽는다고 해서. 자, 그래서 숫도, 순만, 수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체험과 조사를 구분해서 적고, 늙고 늙지 늙는 늙고 늙지 늙는 같이 유언과 어미를 구분해서 적는다. 체험, 조사 구분해 적고, 용언의 어감과 어미를 구분해서 적고,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적는다는 거죠. 그죠? 자, 이처럼 우리말 한글로 적을 때는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어법에 맞게 적기도 하고,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기도 한다. 이거 둘 다 쓴다는 거야, 이렇게. 소리대로 적기도 하고, 어법대로 적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죠? 자, 다음을 보지. 다음. 자, 들어가다 되는데 여기 주연 언니가 한번 읽어볼까? 본문 내용이 거의 여기까지야. 더 없어. 이게 끝이야, 거의. 들어가다. 두 개의 어근이 결합한 단어는 들어가다와 같이 앞 어근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면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법에 맞도록 적는다. 한편 드러나다와 같이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다. 한글 맞춤법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생활을 원활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국어를 사람마다 자기 방식으로 적을 때 발생할 혼란을 생각해보면 그 필요성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네, 마지막 문단은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안 봐도 되고. 여기 보면 들어가다 드러나다가 있네.
자, 여러분, 요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제를 열심히 좀 잘 활용해서 해줘야 되냐면, 단어장 과제를 굉장히 열심히 잘 활용해서 해줘야 됩니다. 의미와 관련돼 있어. 여기 있는 맞춤법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사전을 많이 좀 찾아보고,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 학습지에 나오는 예시들을 다 찾아보는 게 좋아. 알겠죠? 자, 여기 보면, 들어가다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했어? 둘 중에. 어법대로 적기로 했고, 드러나다 어떻게 했어? 소리대로 적기로 했죠. 자, 대원칙, 대전제, 이걸 좀 알아두십시오. 어떠한 대전제가 적용이 되고 깔려 있냐면,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법대로 적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요, 원래 그 단어의 원래 어형, 원형의 그 형태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거나 그 의미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경우는 어법대로 적기를 주로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원래 어형의 의미에서 멀어지거나 그 의미가 아예 사라진 경우는 그냥 소리대로 적기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럼 뭐야? 들어가다 뭐야? 들다가 가다라는 의미가 살아있다는 거고요. 드러나다는 여러분 얘는요 원래 어떻게 되어 있는 걸까? 얘 여러분 분석하면 이거를 이거야. 알겠습니까? 들다랑 나다야. 근데 들다와 나다의 의미가 여기 있냐 없냐? 별로 없다는 거야. 굉장히 멀어졌다가 사라졌다는 거야. 들다와 나다의 의미가. 여기서 이제 어간이 뭐야? 어간이 얘가 어간이고 얘가 어간이란 말이야. 그죠? 즉 중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들다와 나다. 근데 이 두 개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멀어졌거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소리대로 적은 거죠. 이게 약간 대전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세부적인 그런 어떤 사항들, 맞춤법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에 이 대전제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뭐 예시들이 있는데 교과서는 본문이 여기서 끝나고 뒤에 이제 학습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습 활동을 일단 좀 보고요. 내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다른 내용들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일단은 학습 활동 한번 좀 봅시다. 자, 다음은 한글 맞춤법 관련 설명인데 마지막에 O, 틀면 X를 해보세요. 일단은 여러분들 한번 OX 한번 해보자. 지금 해보십시오. 자, 다 했습니까? 오래 걸릴 문제는 아니죠. 자, 첫 번째. 뭐죠? 이건 5죠? 두 번째는요? 맞춤법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어휘로 표기 대상을 하고 있다? X죠, X. 왜 이거 X일까? 모든 어휘가 아니고 표준어. 표준어를 표기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준어. 알겠죠? 자, 세 번째는 맞춤법에 따르면 어느 쪽을 적든지 뜻을 파악하는 차이가 없을 때는 어법에 맞게 적어야 된다. X죠, X. 차이가 없어 어떻게 적어야 돼?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된다. 소리 나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게 뭐죠? 기본 원칙이죠. 그래서 X. 결의한 사람은 이거 맞죠? O. 수피순만도 O.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2번에 1번. 그 다음에 2번 한번 해보자, 지금. 2번에 1번, 2번 해보십시오.
이번 주에 그 국어 진도 나가나 혹시? 저희가 내일 맞춤법 나간다고. 내일 나갔네. 네. 그럼 학습지 받은 아마 학습지 줄 확률 굉장히 높으니까 받게 되면 사진 좀 정 위치로 해서 잘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세요. 알겠죠? 이게 학교마다 그리고 같은 학교라도 매번 시험 낼 때마다 맞춤법에서 어떤 것들을 시험 범위로 넣을지가 매번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고 그 부분에 맞춰서 좀 나가는 게 맞긴 하거든요. 요거 하고 이제 뒤에 그 또 다른 질문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얘기할 텐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이 뒤에 있는 질문 같은 경우는 뭐 한 문제 정도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한 문제 정도 그 정도 나올 확률이 제일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쌤, 네. 저 피곤한데 서서 들어도 돼요? 네네. 여기 뭐 2의 1번 같은 경우 보면요. 반드이, 반드시 뭐 이렇게 지금 표기가 다르잖아요. 이건 단어 의미도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거 단어 의미를 문장 예문으로 제시해 놓고요. 구별하는 거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반드이가 들어가야 될 그 문장에서 반드시를 넣는다든지 거꾸로 반드시가 들어가야 되는데 반드이를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구별하는 문제들이 선지로 구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또 자주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다 불러봅시다. 다 맞춰볼게요. 소리대로 적는 어휘들은 가을, 어깨, 아지랑이, 설거지, 울다, 넘어, 그 다음에 반드시가 있죠. 어법대로 적는 것들은 독립, 구이, 솔잎, 햇살, 할아버지, 공놀이, 넘어, 반드이가 있습니다. 쉽죠? 이렇게는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기식계는. 자, 소리대로 적는 것의 장점은 쓰기 편하다. 소리대로 적는 것의 단점은 뜻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아까 봤지만 숲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비읍으로 적는 경우, 미음으로 적는 경우, 수로 적는 경우, 수피읍으로 적는 경우 이렇게 다 다르게 형태가 쓰여지잖아. 소리대로 적었을 때. 그러니까 의미 파악이 어렵겠죠. 자, 어법대로 적는 것의 장점은 뜻을 파악하기 쉽다. 그죠? 뜻을 파악하기 쉽다. 간단하게 말하면. 단점은 발음과 표기를 모두 고려해야 되고요. 발음과 표기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발음과 다른 표기가 많아진다. 발음과 표기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발음과 다른 표기가 많아진다. 우리가 사실 음운변동 배우는 것도 왜 배우죠? 음운변동 배우는 것도 어법에 맞도록 적는 단어들의 정확한 발음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자, 3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뭐 특별히 질문할 거나 이런 거는 뭐 없죠? 3번 한번 해볼까? 여러분 3번은 음운변동 배웠던 내용을 그 지식을 동원해서 푸는 그런 학습 활동입니다. 기억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다 했어요? 하고 계세요. 근데 뭐 어렵진 않죠, 이게 지금. 그죠? 상당 부분 기억이 그래도
보면 나겠죠. 이렇게 물어보면 답하지 못하고 보면 기억이 나지 않나? 그래요. 한번 뭐 연결시켜 볼까? 가에서 짭잘한이 있고 짭짤한이 있죠. 뭐가 맞습니까? 짭짤한이 맞죠. 짭짤한. 이건 몇 항이죠? 맞춤법 몇 항? 13항이죠. 13항. 요거는 뭐 이게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그죠?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부사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를 적는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것도 조심해야 돼. 요런 비슷한 유형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왜냐하면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지금 된술되기 유형에 해당해요. 사실은 된술되기 유형에 해당하는데 왜? 비읍이지. 그리고 뒤에가 이제 지읒이라고 하면 비읍에서 지읒이 된술되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된술되기 유형 4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거든요, 얘가. 근데 왜 얘는 이 된술이 발음을 표기에 반영해서 적었을까? 이거를 예외가 있어. 예외. 그게 이제 의문 변동할 때 우리가 그걸 예외를 다루진 않아. 어디서 다루면 여기서 다루죠. 맞춤법할 때. 어떤 예외가 있냐면 동일 음절이나 유사한 음절이 반복될 경우에는 이 된술되기 발음을 표기에 반영한다는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게 그거야. 13항. 알겠죠? 같은 글자를 씁니다. 자, 배불뚝이가 맞습니까? 배불뚝이가 맞습니까? 이건 뭐가 맞을까? 배불뚝이가 맞습니다. 얘는 뭐냐면 23항과 연결시켜야 돼요.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이가 붙었어. 그래서 명사가 된 것은 이렇게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이것도 이제 대전제, 대원칙이 적용되는 그 항목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여러분 전미사 뭐 아니면 엄이 마찬가지야. 자, 이, 뭐 기, 그다음에 이제 히, 얘네들이 적힌 거 있죠. 얘네들이 적힌 건 주로 원형을 밝혀서 적습니다. 주로.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러 어근에 결합하는 전미사들. 여러 어근에. 여러 가지 어근. 어근이 뭔지 아시죠? 어근은 뭐였죠? 어근? 지난주에 우리 내신 대비할 때 그때도 어근과 어간에 대해서 내가 구별을 설명 한번 했었는데 어근이 뭐였습니까? 어근. 어떤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중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어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간은 활용할 때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러 단어들을 만들 때 얘네들은 여러 가지 어근에 붙는 애들이야. 얘네들이 보편적으로 여기저기. 그래서 얘네들이 붙는 어근들은 보통은 원형을 밝혀줘. 그래서 배불뚝 더하기 2. 그냥 얘를 여기다 붙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도지가 있고 해도이가 있죠.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6항이죠. 이거 9개음화죠. 9개음화. 그지? 9개음화. 근데 9개음화 우리 발음에 반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9개음화. 발음에 반영 안 했죠? 오케이. 그래서 해도이가 맞고 6항과 연결시키면 됩니다. 이발소는 당연히 이발소. 이응으로, 그죠? 두음법칙 적용되니까 이발소로 적는 게 맞고, 얘는 11항 두음법칙. 야려, 레려, 류리가 가는 선물 올 때는 어떻게 한다? 리을을 탈락시켜서 적죠. 그래서 야여, 유 이렇게 적는다는 겁니다. 얘는 리을 다음에 모미가 와있죠. 모미가 왔기 때문에 탈락해서 적는다. 자, 여기다 좀 써주세요. 랴려, 레료, 류까지 밑줄 쭉 치고요. 여기 밑줄 쭉 치고요. 11항에 오른쪽 나의 11항에 랴려, 레료, 류. 리는 빼고야. 랴부터 류까지 밑줄 치고 반몸이라고 써주세요. 반몸이. 우리 반몸이 어떻게 썼니, 얘들아? 이렇게 썼다. 이렇게 쓰면 된다. 반몸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다 외우는 게 아니야. 랴려, 레료, 류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뭐 루도 있고 로도 있고 리도 있고 리는 아니고 뭐 루도 있고 로도 있고 그치? 뭐 라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 러도 있고 막 이렇잖아. 그거랑 이제 구분한다고 해서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멍청하게 바보처럼 암기하지 말고 그냥 반모음이랑 그 다음에 모음이. 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리에는 모음이가 있죠.
리 여기 보고 얘랑 얘야 얘 이렇게 두 가지. 반모음이랑 모음이가 하면 어떻게 하냐면 리을이 탈락해. 리을이 탈락해. 그러면 예를 들면 아나, 어나, 오나, 무가 오면 어떻게 될까? 리을 뒤에. 리을 뒤 중성 위치에 예를 들면 라, 러, 로, 루는 어떻게 될까? 이건 어떻게 될까? 라, 러, 로, 루. 리을이 니은으로 교체돼, 바뀌어. 알겠지? 알겠니? 그래서 반모음이가 결합된 이중모음들이죠. 야, 여, 예, 요, 유가 전부죠. 반모음이가 결합된 이중모음이니까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돼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문제가 푸는 게 쉬워지고요. 더 정확도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모음이가 문제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알고 있니? 반모음이가 문제는 알고 있어요? 이중모음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뒤에 또 있어요. 우리말 바꾸기가 있고 요거랑 뭐 뒤에 있는 내용까지 좀 본 다음에 시간이 아마 좀 남긴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좀 추가적인 내용들 몇 가지를 더 보도록 할게요. 쌤이 갖고 있는 자료로. 자, 일단 우리말 바꾸기 요거는 지우가 한번 읽어보자. 우리말 바꾸기 K-팝과 한국 드라마, 영화 등 한류가 전쟁으로 퍼지면서 한국어도 한반도를 넘어 국제적인 언어의 지위를 얻어가고 있다. 중국에는 300여 개의 대학, 일본에는 480여 개의 대학에 한국어과가 개설되어 있고 미국에는 주말 한국어학교가 1천여 곳이 된다. 미국, 호주,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대학 입학 시험과 과목으로 한국어를 채택하기도 했다. 이렇게 높아진 한국어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 바탕에는 우리말을 가꾸고 지키기 위한 선인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단은 뭐냐면 첫 번째 문단은 여기서 뭐 리추션 뭐 그런 만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첫 번째 문단 자체의 내용이 약간 한국어의 높아진 위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국어의 높아진 위상. 한국어의 높아진 위상. 이렇게만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어의 높아진 위상. 자, 그 다음에 계속.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적던 시대에 세종대왕은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현대 국어연구의 선구자인 주시경은 말과 글을 자주 보게 진표로 보고 일제의 강점이 시작되는 시기에 우리말 연구에 일생을 바쳤다. 또한 일제 강점 뒤에 우리의 선인들은 조선어의 길을 만들어 맞춤법을 통일하고 조선어 사전 편찬 사업에 협조하는 등 일제의 우리말 말살 정책에 대항하여 우리말을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예, 그러니까 우리말을 지키려고 노력한 조상들, 뭐 선인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우리말을 지키려고 노력한 조상들. 여기는 이제 선인들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선인들.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도 읽어보자. 그러나 요즘도 우리말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고유어로 표기할 수 있는 것도 무분별하게 외래어로 쓰거나 인터넷상에서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을 무시하고 한글을 파괴하여 쓰기도 하고 비속어, 신조어, 줄임말 등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사례, 즉 예시를 들고 있죠. 이 글에서는 사례, 즉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글 전개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이러한 양상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풍성하게 만들기는커녕 같은 우리말을 사용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의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이는 우리말을 바꾸고 발전시키고자 했던 선인들의 노력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선인들의 노력을 이어받아 우리말을 바꾸고 발전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바람직한 언어 생활을 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네, 세 번째 문단은요. 잘못된 우리말 사용 실태와 문제점을 제시하죠. 잘못된 우리말 사용 실태와 문제점을 제시했다. 네, 계속. 말은 사람의 특징이요 결의 보람이요 문화의 표현이다. 말을 조금만 한겨전 우리말의 첫 구절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말의 품격과 위상을 높이는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말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네, 오케이. 자, 넘어가세요.
목표 학습 활동의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건 내가 불러줄게요. 두 번째 붙인 쪽지의 외래어는 뭘까? 아시겠지만 포스트잇이죠. 그 다음에 먹거리 장소는 뭘까 이거 푸드뱅크. 버킷리스트는 뭐예요? 버킷리스트는 뭐라고 할까? 소망 목록 뭐 이렇게 있죠. 소망 목록 맞잖아. 소망 목록. 스크린도어는 뭐예요? 스크린도어? 아 스크린도어는 안전문. 안전문이라고 하죠. 요거 못 봤구나. 자 밑에 2번을 보면 위아같이 표기할 때 문제점이죠. 그죠? 문자 생일 이게 축하죠. 생일 축하 크크크크크 기억시은 이 감사죠. 감사 물론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하겠지. 네 뭐해? 영화 볼까? 좋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표기할 때 문제점이 뭡니까?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지. 그치 주연아? 엎드린 거야. 뭐야 도대체.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 눈 나빠진다 이 말이야. 얼굴 좀 들고 써라. 눈 진짜 나빠져. 나중에 앞에 있는 사람도 안 보여. 안경 벗으면. 내가 그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 이제 우리 전교에서 내가 1000명이었거든. 한 학년에 우리는 1학년 때 이제 1000명이었는데 1000명. 근데 이제 그 내가 전교에서 시력이 제일 안 좋았어. 시력 검사를 했는데 그래서 아 지금 전교에서 제일 안 좋아요. 저 친구 한 명이랑 뭐 재우 학생이 제일 안 좋습니다. 근데 두 명 걔랑 내가 제일 안 좋았어. 시력이. 걔는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 하고 아무튼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야. 난 서울대를 가진 않았지만 난 이제 사범대로 갔죠. 아무튼 근데 그만큼 이제 이 가까이 보면 눈 나빠져. 나중에 사람 얼굴도 안 보여. 나도 이제 지금 라섹해서 그렇지. 라섹하기 전에는 안경 벗으면은 이렇게 앞에 있잖아. 누구세요? 안 보여 얼굴이. 그래서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아이패드 쓰는 거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눈에 어쨌든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난 어쩔 수 없이 쓰는 거고 사실은. 웬만하면 여러분들 종이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시력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요즘 막 그 안과 질환도 많다고 하잖아. 젊은 사람들. 좀 걱정돼요. 여러분들 아직 젊으니까. 자, 그래서 의사소통이 어렵죠. 일단. 그리고 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점이죠.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언어 규범을 파괴할 수 있다. 그죠? 언어 규범이 파괴된다. 언어 규범이 파괴된다. 그런 게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뭐 괄호 이거는 뭐 넘어가도 되고. 넘어가 보면 또 적용 학습 활동에 여러분 왼쪽에 보면 자주 틀리는 맞춤법 있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야, 길에서 주웠어. 근데 주웠어가 아니고 뭐야? 주웠어. 그죠? 역할이야. 역할이야. 역할. 배요. 요거는 조금 사실 내가 여러 번 이거는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설명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문법 수업 시간 때 정규 수업 시간 때 설명하긴 했겠다. 이거는 한 번씩 꼭 설명하니까. 자 여기서 지금 얘가 맞다고 하잖아. 얘가 맞고 얘는 틀리다고 하잖아. 근데 왜 틀릴까? 맞춤법이 나왔으니까 물어봅니다. 얘도 이제 물어볼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근데 여러분들 기억은 안 날 거야. 내가 하긴 했어. 기억은 안 날 거야. 오래돼가지고. 왜 틀렸을까? 왜 맞을까? 이건 뭐가 맞을까? 밑에 거야. 요거까지 한번 주셔야겠다. 자, 말해보세요. 자, 이거부터 말해봐. 그럼 이거부터. 뭐가 맞아? 둘 중에. 위, 아래. 아래. 자, 아래 맞다. 손 들어봐. 아래. 오케이. 맞아요. 둘 다 이제 알게 맞는 건데, 그럼 왜 이게 맞고 요거 위에 거 왜 틀릴까? 자, 여러분 이거 좀 설명을 할게요. 기본형이 뭡니까? 기본형. 자, 얘의 기본형. 기본형이 뭐죠? 배다죠, 배다. 이거야. 얘는 되다야. 기본형이 밑에도 마찬가지야. 기본형은 똑같아. 밑에도 되다야.
근데 여기 얘가 이제 활용할 수 있잖아. 활용하죠, 배다가. 그러면 이제 이 다가 막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어. 바뀌다가 어로 바뀌었다고 해볼게. 알겠니? 배다가 배어 이렇게 된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되다인데 되어 이렇게 활용했어. 오케이? 얘가 축약되면 뭐가 되지? 얘가 축약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축약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뭐냐면 여러분 배어 뒤에 요를 붙인 거야. 배어 요 맞잖아. 아니면 배요 되어요 되요. 근데 왜 배요 되요는 안 될까? 그냥 왜 어간 뒤에 요를 붙이면 안 되나요? 그냥 대신에 어간 배 뒤에 요를 바로 붙이면 안 되나요? 안 되죠. 왜냐면 요는 어미가 아니니까요. 자, 우리가 활용할 때 어간 뒤에서 어미가 바뀌는 거죠. 근데 요는 어미가 아니야. 요는 뭐죠? 요는 보조사야, 보조사. 보조사. 어떤 보조사? 높임의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 그러니까 어간 뒤에 바로 보조사가 붙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어간 뒤에 보조사 붙는다 안 붙는다. 그럼 먹 뒤에 요가 붙을 수 있어? 못 붙잖아. 어간 뒤에 보조사 바로 못 붙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틀린 거야. 알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왔냐? 다 대신에 어미가 다라는 어미가 어로 활용을 했고 요게 축약돼서 배가 됐고 그 다음에 요가 붙은 거다. 오케이? 자, 10분간 쉬었다 갈게요.